네, 안녕하십니까. 명의들의 복귀 수요일 날의 신동준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도 241선, 1년간의 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완벽하게 이제 되돌려지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이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이제 연초에 어떤 큰 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베팅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무엇보다 시장에 대한 분석, 이제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디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이 어디 쪽으로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어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복기를 하면서 자세하게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부터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오늘 이제 강보합 정도 마감했습니다. 0.07% 상승해서 2,14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기술적인 차트를 좀 의미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중장기 이평선, 여기 빨간색 선이 이제 241선입니다. 1년간의 이제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선이 이제 481선입니다. 2년간의 투자자들의 평균적인 매수 가격대, 저항이 되고 지지가 되는 그런 선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앞서 지난 9월 달에는 저항을 받았습니다. 241선에 코스피가. 근데 이번에 보시면 갭으로 뚫어버렸어요. 결국은 이게 무슨 의미냐? 돌파 갭입니다. 상승을 강화시켜주는. 여기서 이제 추세가 전환되고 나서 여기서 박스권 라인을 그릴지 말지를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그 변곡 라인이라 볼 수 있는데 그 라인에서 돌파 갭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상승을 강화시켜주는 어떤 흐름이라는 거죠.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시장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가운데 지금 해외 시장, 미국 시장 특히 이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반 환경들이 지금 시장의 이제 강세를 연초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강세를 좀 전망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좋아지고 있는 걸 좀 기술적인 흐름으로도 이제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지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저번에 이제 241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약보합 정도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241선, 이제 코스피보다는 아래에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매물대, 이제 저항대 아래에 있는데, 지난 여기서 요거를 이제 가볍게 뚫어주면 여기까지는 타진할 수밖에 없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여기 라인까지 타진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코스닥 지수를 이루는 대부분의 이제 시총을 이제 이루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돌파를 했다는 거는 코스닥이 이제 살아있고 코스닥 안에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여전히 이제 추세 꺾이지 않고 살아있다는 그런 근거로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코스닥 지수는 요 241선 저항받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요걸 강하게 혹시라도 이제 뚫게 된다면 연초까지 이어지는 약간의 이제 불마켓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과감한 어떤 베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코스피 지수 차트를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지수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낮아지면서 안정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도 이제 뭐 큰 급락 형태라든지 뭐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고 있고, 국내 시장도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이제 안정화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글로벌적으로 좀 안정화돼 있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을 푸는 어떤 과감한 정책을 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도 신고가 지금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지수가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전 고점 라인을 이제 그어드리면 이번에 역시나 돌파 갭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전 고점을 갭 상승으로, 이게 상승 진행형입니다. 한번 이제 돌파하고 이제 되돌리는 게 아니라 갭으로 돌파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코스피 지수랑 마찬가지로
돌파갭, 상승 추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신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상식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배열로 완전히 돌아서면서 전고점 라인을 돌파했다는 것은 고점을 예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버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애플도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고 많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고점 부근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 시장에서도 그 생명과학 지수, 이제 바이오 기업들 모여 있는 지수 자체가 한 4년여간의 이제 조정을 거치고 거세게 추세 전환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의 제약바이오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 게 거기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이제 국내 시장으로도 같이 이어지는 그런 어떤 그동안의 어떤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나스닥 시장의 바이오텍 회사들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그어드리면 전고점 라인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지금 미국 시장은 양대 지수가 전부 강한 어떤 상승 추세의 어떤 진행형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배열로 돌아서고 중장기 평선이 깨지지 않고 지지를 받고 전고점 라인을 돌파로 이제 상승시켜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뭐 나스닥 지수 그리고 다우 지수 이제 공이 같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해 종합 증시도 한번 오랜만에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보다는 조금 뭐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 흐름이긴 한데요. 그래도 수렴 형태로 보시면 수렴 형태로 방향성을 탐색을 하는 흐름입니다. 결국은 방향성이 이제 아래로 갈지 이제 상승으로 갈지 이제 타진하는 구간대가 올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중국 시장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본다면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의 이제 진정 이런 흐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상승 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하고 있고요. 뭐 100%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글로벌 시장에 완전히 동조하지 못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해 증시 중국의 이제 금융시장도 지금 계속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동조화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상해 증시도 어느 정도 상승으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도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장의 안정성, 장중의 안정성이 이제 높아진 거를 또 이제 보시면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나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환율이 어느 정도 굉장히 고공권에서 쭉 이렇게 밀리는 형태가 이제 추세가 이제 중요합니다. 추세가 이제 밀리는 형태로서 어느 정도 1,100원대로 완전히 회귀해가지고 지금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그런 환율적 움직임을 좀 보는 것 같고요.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증시의 어떤 외국인 자금도 조만간 다시 급속히 들어오는 그런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글로벌 시황하고 이제 환율 동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부 긍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오늘 이제 국내 시장에서 수급적인 특징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화됐었다. 이런 이제 체크 포인트가 있고요.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2,300억을 이제 순매수를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IT 업종, 특히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IT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뷰라기보다는요. 우리나라 이제 지금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유동성이 이제 좋지 않습니까? 미국 연방 준비도 이제 쪽에서도 유동성 정책을 지금 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을 이제 신흥국으로 받아주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어떤 수급이 이제 삼성전자로 이제 주로 들어오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는 IT에 대한 매수는 아니고 삼성전자라는 이 글로벌 적인 기업에 대한 어떤 한국물에 대한 매수다 이렇게 좀 저는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제 기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프로그램 쪽인데요. 프로그램 쪽에서 비차익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하면서 이제 주식들을 담는 그런 형태에서 최근에 보시면 상당히 이제 수급이 좋습니다. 10월 30일 날 500억대에서 11월 1일 날에는 1,800억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3,300억, 오늘은 한 100억대 정도, 1,000
천억대죠. 990억이니까 천억 정도 되는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수급적으로도 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좀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최근에 좀 안정화되는 흐름들, 글로벌 유동성 정책들 여러 가지 이제 종합해서 본다면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연말에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다소 좀 매도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 수급만 좀 개선된다면 상당히 연말에 연초 연말 상승 장세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좀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 업종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하고 평소보다 좀 특이하게 좀 올랐던 업종이 유통, 백화점, 할인마트 쪽, 할인점 쪽입니다. 11월 2일 날 그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쓱데이라고 그 6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제 그날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천억의 매출을 이제 그 하루 동안 이제 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 오프라인에 대한 어떤 지금 성장성이 굉장히 둔화되고 역성장에 대한 어떤 우려까지 있는 와중 속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기대 가치를 높여준 거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이제 이마트 같은 종목은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평소 변동성 자체도 뭐 1, 2%밖에 안 되는 종목인데 오늘 7.3%가 상승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런 어떤 가능성을 상당히 시장에서 이제 좋게 바라보는 어떤 흐름이 아닐까 싶고요. 일단 이게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으로 간다. 뭐 이렇게까지 저는 좀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이 기대 가치를 좀 받으면서 저점 부근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이제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어떤 이유까지 덧붙여져서 좀 반등 시세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마트는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체크를 하는 종목이긴 하지만 한 요 정도 선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5만 원 선 정도까지는 이 뭐 정영진 부회장도 이제 한 고선 정도에서 이제 자사주 매수를 이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다. 그렇게 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롯데쇼핑도 이제 이마트가 이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하면서 롯데마트도 같이 이제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를 좀 받으면서 오늘도 동반해서 같이 4.6% 상승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비슷합니다. 이 사실 이제 모바일 쪽의 강자들, 뭐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 같은 그런 어떤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이 오프라인 할인점들의 어떤 그 성장 이제 동력 자체가 약간 좀 둔화된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실적에서 이미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전분기에 이제 적자가 좀 나왔죠. 그래서 이런 할인마트 기업들이 굉장히 바닥을 지금 짚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이제 두려움이라든지 불안감 그런 어떤 실적 저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뭐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호재성 모멘텀이라든지 이벤트가 나오면 이렇게 강하게 튀는 거죠. 제가 볼 땐 반등 시세가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역시나 이제 이마트와 비슷하게 240일 이동 평균선까지는 한 2, 3개월에 걸쳐서 저는 타진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세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마트랑 롯데쇼핑은 그런 어떤 회복 시세를 좀 노려보는 어떤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제 면세점 쪽에 이제 성장성이죠. 그래서 앞서 이제 두 종목은 회복 시세를 노려보는 거고 이 신세계 같은 경우는 면세점 쪽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어떤 흐름을 좀 체크하면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기술적인 흐름도 보시면 다르죠. 역시나 이제 최근에 저점을 다지면서 다시 추세가 되돌려지는 흐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는 면세점 쪽의 확장력을 지금 굉장히 높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 정도부터는 상당히 실적적으로도 두드러지게 나오는 그런 어떤 흐름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좀 다른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업종은 굉장히 좀 많이 소외됐던 업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수급이 몰릴 수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5G 업종입니다. 5G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시세가 좀 꺾이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결론적으로 KMW를 이제 보시면 이제 대장주죠. 예, 대장주고 가장 높은 시총을 차지하는 이제 통신 장비 업체인데 이번에 실적이 좀 저조하게 나왔죠. 예,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투자가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지만 단가 인하 부분이 좀 컸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대한 실적 예측을 해서 그거에 이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 탄력을 보이는데 그 기대 가치를 지금 낮추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중요한 추세선인 120일 이동평균선을 여기 보시면 깨버리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폭격 도합 이제 어제 이제 음봉 때 이제 600억을 이제 공이 이제 매도하면서 추세가 일단 밀렸습니다. 정도 저는 요 정도까지 4만 원 선 정도까지는 4만 원 뭐 내외 정도까지는 하락을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연말이나 연초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잘 받게 되면 그때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쪽에 대한 매수는 아주 좀 부적합하고요. 왜냐하면 수급이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도 이런 5G가 올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바닥권에 있는 업종 쪽으로 이제 자금이 순환매에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큰 시세를 내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접근은 좀 부적합할 것 같고요. 비슷한 흐름입니다. 에이스테크 이제 대장주 5G의 3대 장주라 보면 이제 에스테크라든지 오이솔루션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까지는 이 조정의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이제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보면서 우리가 좀 기회를 노려보는 이쪽 섹터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도 그렇고 일본에 대한 수출, 미국에 대한 수출까지 이 통신 장비 기업들이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은 뚜렷합니다. 그게 조금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장비 단가 인하된다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따진다면 성장은 유효하기 때문에 분명히 또 조정을 거치고 나선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어드리고요. 이제 뭐 오이솔루션도 비슷하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섹터 쪽인데요. 오늘 이제 바이오 섹터 종목들은 굉장히 그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시장을 이끌어온 대장주인 HLB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오늘 20일 이동평선을 이제 깨버리는 붕괴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렇다고 뭐 시세가 끝났다기보다는 상당히 좀 출렁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오늘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뭐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최근에 급등하기 시작하거나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의 이제 물량이 소화되고 손바뀜이 됐다는 거죠. 결국 이제 매집 형태가 됐기 때문에 추세를 돌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IQ라는 종목도 최근에 이제 치매 치료제, 패치제를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셀트리온과 같이 이제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호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바닥권에서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도 한 반토막 이상 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닥권에서 매집되고 나서 모멘텀을 받으니까 바로 상한가 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종목별 차별화 그리고 이 안에서의 어떤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기회가 좀 뭐 저는 연말 연초에도 좀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의들의 해안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이 아까 이제 24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선을 돌파하면 일단 이제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공포는 어느 정도 내려놓으셔도 된다는 거죠. 예, 지금은 어떤 종목을 통해 가지고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IT 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 너무 좋았습니다. 시장 대비해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비롯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보다는 수익률이 크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확 꺾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좋지 않았던 업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안 좋았던 게 이제 바이오이기 때문에 바이오 자체는 완전히 이제 2년 정도 조정 구간을 거쳤고 최근에 이제 완전히 폭탄 매물까지 밑에서 소화가 되면서
추세가 전환됐기 때문에 이 흐름이 몇 개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이 제약바이오 업종은 이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대장주가 어떻게 변동해왔고, 그러면 향후에 대장주가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2003년도, 2004년도에 산성PS라는 줄기세포 관련한 굉장히 폭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태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이 젠백스라는 어떤 기업이 췌장암 신약으로 영국에서 임상 3상을 이제 진행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췌장암 신약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10배 이상 폭증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종의 리레이팅이 됐던 시점인데요. 한미약품이 2015년도 기술 수출을 이제 하면서 대규모 기술 수출을 하면서 한 단계 올라서는 업종이 한 단계 리레이팅하는 그런 어떤 시점을 보였고요. 그래서 한미의 이제 그 기술 수출로 인해 가지고 기술 수출에 대한 어떤 기업들이 폭등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네 번째 2017년도 바이오시밀러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상장하고 셀트리온이 이제 시장에 어떤 관심을 받으면서 이 네 번째 제약바이오의 큰 어떤 트렌드가 형성됐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신라젠 그리고 HLB 같은 그 항암제, 항암제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 폭등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바이오의 대시세 폭등 구간들을 우리가 이제 공통점을 한번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IT 기업 이제 삼성전하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좋아지고 애플에 대한 OLED 채택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품 수요가 높아져서 실적이 좋아지고, 그렇죠. 5G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건데 바이오는 그게 아니죠. 실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죠. 이때 크게 트렌드 선 게 이때마다 있었던 거는 모멘텀이었습니다. 이벤트였어요. 기술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신라젠과 HLB가 떴을 때는 신약 승인 이슈였죠. 신라젠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기업이 FDA에서 항암제로 이제 임상 통과되면서 그걸로 이제 관심을 받게 됐고요. HLB는 자체 이제 신약이 이제 임상 성공이라는 결과를 내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에서 만들어주는 모멘텀 혹은 그가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 통해 가지고 모멘텀으로 형성됩니다. 근데 이제 여섯 번째, 그다음 이 H1B로 모아진 이 대규모 수급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어디로 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추측하는 게 중요한데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미국의 이제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지금 알츠하이머 신약을 11년째 개발을 해왔었습니다. 수천억을 투입해가지고 그게 이번에 성공적 결과를 냈다고 발표하니까 하루 만에 30%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수십조가 이제 폭등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그와 관련된 업체들의 흐름이 향후 차기 대장주로서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지금 현재 희귀의약품으로는 메지온이라는 기업이 폭등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메지온은 단일 종목으로서 트렌드를 형성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같은 뇌질환 관련된 기업들의 트렌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11월 21일 날에는 SK그룹의 SK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뇌전증 신약 FDA 승인 결과 발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트렌드가 이 이벤트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이게 지금 11월, 12월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HLB 같은 기업이 하루에 거래대금이 1조가 넘는 규모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대규모 수급들이 이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걸 이제 나타내고요. 이 수급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큰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 명분을 이런 해외 기업을 통해서 그리고 국내 상장하는 기업을 통해서 만들어 주게 될 걸로 예상이 됐고요. 그 차기의 어떤 대장주와 주도주군을 우리가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를 할 때 신라젠이 뜨면 그런 비슷한 기업을 찾고 제2의 신라젠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신라젠을 투자해야지 가장 높은 수익을 냈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대장주를 찾아서 그 대장주에 집중하는 전략이 가장 높은 수익을 내줄 거로 봅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이제 이따가 6시 15분에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제약바이오 어떤 트렌드 흐름이 어디로 이제 가서 어떤 대장주를 형성할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인들의 복귀 오늘 이 정도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연말장 대비한 좋은 어떤 복귀 내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